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3장 쪽에서 전문가 활용 쪽까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 활용 쪽에서 그 스텝 2번 잠깐만 보세요. 자, 전문가 활용 쪽에서 우리 감사인 측 전문가가 있었고, 그 다음 경영진 측 전문가가 있었는데, 우리는 감사인 측 전문가 활용 쪽에 포커스 맞춰서 내용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거기 전체적인 스텝이 쭉 저번 시간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스텝 1번의 경우는 일단 전문가를 이번 감사, 즉 자신이 맡은 해당 개정 과목에 중요한 예고표시 위험이 있는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1단계였죠.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할 내용은 일단 그 해당 사항, 자신이 맡은 그 개정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 예고표 시험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는 그 해당 개정 과목이 얼마나 유의적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감사 증거로 내가 전문가 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사 증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적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경영진 측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영진 측 전문가가 어떤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어떤 그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이 감소할 거냐면, 그 경영진 측 전문가가 일단 적격성, 역량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 우리 쪽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게 일단 1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저번 시간에 약간 스킵을 했어요. 2단계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조금 논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는 잠깐 넘어갔고, 그래서 3단계가 뭐였냐면은 일단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이제 검토하는 게 필요했죠. 전문가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적격성과 그 다음에 객관성 두 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적격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죠.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은 그쪽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가로서 업무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 협회 가입 여부, 관련된 어떤 그 문헌이나 저술을 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참조하는 게 적격성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중요한 그 요인이었고요. 객관성이 조금 더 중요한데, 일단 객관성 판단해 볼 때는 일단 물어봐야 되죠.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볼 거냐? 일단 그 기업과 감사인 측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재무적, 신문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에 훼손될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성에 훼손이 될 만한 이해관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재무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뭐 신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겠죠. 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걸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게 안전장치를 잘 강구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판단해 보는 게 객관성이 중요한 점들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객관성이 만족된다는 사실을 감사인 측 전문가한테 서면 진술을 받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하고 계약서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4단계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자,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게 스텝 5번에 언급돼 있었죠. 모든 계약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책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감사인 측 전문가하고 감사인이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그 내용에는 뭐 어떤 데이터는 누가 검증할 것인지, 그 가정한 방법은 어떤 책임 누가 질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계약서에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냐. 감사인 측 전문가가 어떤 업무를 여러분들 할 건지의 업무의 범위, 그 다음 왜 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목적, 이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그 감사인 측 전문가가 감사의 목적에 맞는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아웃풋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마지막 아웃풋으로 보고서, 즉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나한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 형태에 대한 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앞으로 네가 회사의 어떤 관련 내부 정보를 알았을 때 비밀을 꼭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밀 준수 합의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언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약서를 쓰고 나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러나 뭐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아웃풋을 감사인한테 제시할 텐데, 그때 감사인이 해야 될 절차, 그 전문가 업무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책임은 감사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수행한 거에 대한 검토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들을 검토할 거냐? 별건 아니었죠. 일단 전문가가 사용했던 원시적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걔가 사용했던 방법과 가정이 합리적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돼 있었죠. 뭐 그 다음에 데이터라든지 가정, 도출 방법,
뭐 그런 것들의 타당성, 뭐 이런 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문제는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수행했던 어떤 내용 자체하고 감사인이 기대했던 어떤 기대치하고 그 둘 사이에 뭔가 갭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차이 갭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전문가하고 논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 필요성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추가적인 절차이고요. 그런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그 갭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그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다라고 간주하기보다는 나도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 제한으로 간주해서 중요하면 한정이고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의견 거절을 표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전문가 활용이 되는 걸 코멘트할 거냐는 건데 일단 적정을 표명하는 케이스의 경우는 전문가를 언급 원칙은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가 언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전문가 언급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반드시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하고 재무제표 감사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감사 보고서가 변형되는 보고서, 즉 적정 표명이 되지 않고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또는 적정을 표명하지만 거기다가 강조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붙일 때 이렇게 변형되는 보고서를 발행할 때는 그때는 전문가의 언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동의를 받아서 전문가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언급 자체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책임이 경감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지 전문가와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건 아니다. 책임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쪽은 내용이 좀 클리어했던 내용이고요. 그 스텝 2번 잠깐만 보세요. 22페이지. 자, 스텝 2번에 보시면은 전문가 활용 관련된 감사 절차의 성격, 범위, 시기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문가 활용 관련해서 스텝 3번에서 6번까지 우리가 쭉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절차의 성범 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CPA가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 범위, 시기 이런 말이 나오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물어본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겠죠? 중요한 왜곡 표시요. 해당 개정 과목의 중요성, 유의성 여기 항상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스텝 2번은 그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정도 중요한 왜곡 표시요. 그 다음에 해당 전문가 업무가 가진 유의성, 그죠? 중요성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성격, 범위,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군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성범시를 딱 보는 순간 항상 이펙트 주는 요인은 중요한 왜곡 표시염하고 유의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1번, 2번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스텝 2번은 그 정도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문가 활용 쪽은 그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고요. 그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전문가 활용 쪽에 대한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기준을 물어보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적격성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던 게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자, 작년도 기출문제 잠깐만 한번 펼쳐볼게요. 13장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크게 이제 네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1, 2, 3, 4 중에 그 1번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요. 1번은 여러분들 공정가치 평가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 그 상황에 세 가지. 이건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뭐였는지 봐요. 4번 문제가 회계감사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영진 측 전문가하고 감사인 측 전문가하고 정의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키워드가 뭐였겠어요? 회계와 감사 분야를 제외한다는 말을 꼭 써야 된다고 했지 내가. 작년에도 회계 감사 분야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전문가인데 경영진 전문가는 경영진이 채용한 전문가가 될 것이고 감사인 측은 감사인이 채용한 전문가가 되겠죠. 일단 키워드는 회계와 감사 분야가 제외된다는 말이 둘 다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붙인다면 경영진 측의 전문가의 경우는 재무제표 작성에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죠? 도움을 주는 그런 개인이나 조직을 경영진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가를 우리 활용하는 목적 자체가 경영진 측은. 감사인 측은 여러분들 뭐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면서 감사인 측 전문가는 또 성격이 두 개 있었죠. 감사인 내부, 회계법이 내부에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인이 채용한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언급돼 있죠. 그 정리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맞쪽에 3번 어제 추정의 불확실성 관련해가지고 조금 기준이 명확한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번은 대강 얼버무려 써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2번은 여러분들 내용이 되게 장황하게 나와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뭔가 잠깐 볼게요. 상기 대화 내용 중에서
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4개 중에서 2가지를 초이스하래요. 그러면서 추가로 수행할 절차를 답안 양식에 맞춰가지고 쓰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갖춰야 될 자기 요건에도 항상 여러분들 저변에 뭐가 깔려있죠? 적격성과 독립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때도 여러분들 외부 전문가 뭐가 만족해야 된다고 돼 있죠? 적격성과 객관성. 객관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독립성까지 요구된 건 아니죠, 지금? 예, 이 단어가 잘 보셨어야 돼요. 우리 윤리 기준에서 공정성, 객관성이라 말하고 독립성 말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응? 독립성의 말을 쓰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뭐다? 회사에 채용된 전문가도 내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경영진 측 전문가라고 돼 있으니까 그쪽 전문가도 내가 결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반드시 독립성 있고 만족해야 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객관성 정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격성과 객관성인데 여하튼 자신도 마찬가지고 외부 업무 협조를 받을 때는 항상 기본적인 컨셉이 그 사람의 지식, 능력, 경험 그리고 객관성이나 독립성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배우겠지만 내부 감사도 뭐가 나오냐? 적격성, 객관성이 나와요. 그 다음 나중에 우리 서비스 대행업체 관련된 거 보고서 나올 때도 거기도 적격성, 객관성, 거긴 독립성이 나오죠. 그 다음 우리 부분 감사에 활용할 때도 거기도 적격성, 독립성. 항상 뭔가 업무 협조를 받는 사람도 그 2가지 퀄리피케이션을 체크를 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대화 내용 중에 2개가 틀렸다고 돼 있네. 그럼 4가지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줄쳐 있는 부분 중에 2개를 초이스하고 거기에 뭐다? 팔로업 절차를 쓰라고 돼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읽어보죠. A 주식회사는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 B주의 지분을 100%를 800억에 취득했습니다. 지분 취득 관련해서 Y 회계법인한테 의뢰해가지고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에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대가 800억의 구성 내역은 다음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공정가치가 400억이고 추가 식별한 기술 가치가 300억이고 영업권이 100억이고 그래서 800억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 IFRS 도입하고 난 다음에 M&A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 P투자 회사에 보이는 여러분들 자산 가치, 공정가치로 바꾸고 그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그게 영업권으로 잡혔던 게 코리안갭. 하지만 IFRS는 영업권을 다 기재하지 말고 그 회사 재무상태표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식별되는 게 있으면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따로 식별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되는 플러스 알파를 뭐로 잡게 돼 있다? 영업권으로 잡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회계사들이 뭐까지 해주냐면 그럼 합병을 할 때 그 회사 재무제표에 있는 순자산 금액을 공정가치로 바꾸는 작업은 당연히 회계사가 해요. 거기에 플러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의 밸류에이션도 CPAD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시험에서 뭐라고 하는 프로젝트냐면 PPA 이슈라고 그래요. Purchase Price Allocation이요. M&A 하는데 내가 지불했던 Purchase Price를 그 회사 자산으로 뭐 하는 거죠? Allocate 하는 거예요. 응?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이 M&A 우리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회계사들 역할이거든요. 지금 그거 했단 소리죠. 800억 줬는데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00억이고 재무상태표에 보이지 않는 뭐다? 무형의 자산의 기술 가치를 얼마? 300억을 주고 그리고 설명 안 되는 플러스 알파를 뭐로 잡았다? 영업권으로 잡았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형태고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위에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X회계법인은 A주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니저 김회계사는 계정 담당자인 이회계사 감사 조서를 검토하고 있다.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김회계사. 자, 이회계사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 검토 경험이 충분합니까? 지금 김회계사하고 이회계사는 여러분들 감사인이죠. 감사인이고 그 감사 나갔더니 감사 대상 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했고 그 가치 평가는 어디가 있다고요? Y 회계법인이 한 거예요. 대강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뭐하고 뭐는 같이 맞물린다고요? 회계 추정 공정가치 평가하고 전문가 활용 같이 많이 맞물린다고요. 이회계사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경험은 없지만 자랑이라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검토 경험이 전혀 없지만 내 나름대로 경력이 내가 4년 차인데 사용된 과정이나 계산 과정이 외부 전문가의 공정가치 평가 보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여러분들 언급하고 싶었던 문제 같아요.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백에서 한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실무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늘 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거 크게 문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하고 실무는 틀리다고요. 시험 문제는 이론대로 푸셔야 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실무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거. 어제 뵀던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그 내용이 차이가 갭이 있는데 이게 클리어가 안 돼. 의견 거절 줄 거야? 어떻게든 클리어 해야죠, 이거.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줘야지. 책에 나온 것처럼, 내가 배운 거네. 오른쪽 페이지 아래 있던 그 줄, 3줄. 전문가하고 의견의 불일치. 해결이 안 되네. 의견 거절. 안 된다니까. 그건 책에 나온 내용이고.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회계법인 들어가면 이제 PPA 이슈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여러분이 만약 인차지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검토해야 되겠지. 바이오 알아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모르잖아. 바이오가 뭔지. 예? 뭐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나도 아직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바이오가 어떤데 무슨 뭐 셀이 어떻고 무슨 목재가 어떤데 줄기세포가 있는데 뭐 태아세포 배아세포 말하는데 뭐 나는 모르겠고 뭐라 막 얘기해요. 모르지. 근데 모르면 나는 적격성 결여입니다. 적격성이 뛰어난 우리 바이오의 분자생물학과 전공인 김혜계사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시험은 그렇게 풀어야 돼. 뭐가 없다고? 경험이 없다는 거야. 네가 왜 검토하냐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지금. 응? 시험하고 이론 틀린 거라고 이게. 그래서 경험이 없다고 딱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읽을 때 문제 없고 너무 실무적이다 보니까 읽어놨더니 문제점이 없어. 뭐지? 시험이지? 다시 읽어보자 라고 했더니 거기 1번에 뭐가 결여된 게 나와요? 적격성 결여죠. 적격성 결여. 감사인은 적격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쪽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기가 적격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이해계사가 너무 솔직하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잘못된 거로 코멘트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격성에 대한 부분을 코멘트해야 되겠죠. 적격성이 문제가 있다는 걸 코멘트하면서 그다음에 이쪽 바이오 산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써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회계감사의 어프로치를 가는 거죠. 적격성에 대한 부분요. 그다음 해당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회사의 기술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회사의 향후 5년간 연매출 평균 성장률이 50% 추정한 것은 과다한 게 아닌가. 204.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산업에 대한 전망치들은 공개된 산업 통계 자료를 이용했고 뭐를 이용했다고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통계치를 이용했다는 거죠. 근거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 추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숫자에 근거했고 그 시장 규모 및 비주식화 예상 시장 점유율 근거로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 근거에 해서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한 거고요. 거기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는 Y회계법인이 작성했는데 Y회계법인 담당자는 해당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가요? 3번 보니까 Y회계법인의 담당자는 최회계사와 직접 유선 통화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문제 없죠. 우리 밸류에이션 보고서 받았을 때 유선으로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최회계사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업무는 처음이지만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1번과 4번이 다 뭐에 대한 거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적격성이 결여돼 있고 검토한 회계사마저도 뭐다? 적격성 결여돼 있고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말이 명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문제예요. 적격성 결여죠, 이게. 따라서 거기에 10년 이상이나 됐고 회계사 경력이 공정가치 평가 업무를 수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10년이지만 여러분들 텍스를 10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사 쪽은 뭐다? 잘 모르겠죠. 감사 10년 했습니다. 텍스 잘 알겠어요? 몰라요. 업종 나는 건설업만 죽으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뭐 몰라요? 무역 쪽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 그냥 감사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게 적격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스페셜 에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바이오 쪽은 특히 여러분들 전문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왜 그 IPO 가는 회사 왜 돼지 그 시약 만드는 회사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강원도에 있는 회사인데 오라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거기 있는 그 연구소장이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게 세계 3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 세 군데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하는데 뭐 난 돼지밖에 안 보이고 뭐 돼지가 어떤데 뭐 돼지가 다른 동물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거기서 뭐가 뭐 돼지에 뭐 이렇게 보면 뭐 확대해서 현미경을 보여주고 막 하는데 난 아무 생각이 없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쪽 업종에 대한 경험이 없고서는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맨 마지막에 Y회계법인의 회계사도 뭐 감사 쪽 밸류에이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격성이 결여된 거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격성 구비하고 있는 기본 다른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를 요청한다라든지 뭐 그런 추가적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이번 문제는 특별한 감사 기준이 아니고 우리 감사의 일반적인 어프로치인 적격성과 기본적으로 독립성 또는 객관성을 갖춘 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반적 내용으로 접근하는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